우리나라처럼 운동선수들한테 따박따박 급여를 주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못 받는 애들은 4천 정도 받을 거고 내 학년에서 탑이다 1억 6천 정도.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의 빙상장이라도 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400m 트랙이 아예 없어요. 안녕하세요. 골드메달 리승훈의 이승훈입니다. 팀 이승훈 모집 영상 이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팀에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같이 훈련도 해보면서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지금은 저희 팀 센터가 공사 중이어서 또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또 팀원들 어떻게 훈련시킬지도 계획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스피드 스케이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스피드 스케이팅 관련된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를 하면 뭐 이런 부분은 어때? 아니면 스피드 스케이트를 나는 궁금해 라고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저희 제작진한테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질문들을 오늘 모아서 한번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뿐만 아니라 동계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 기간 때 바짝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는 좀 금방 식는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사실 저는 올림픽 때만이라도 관심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아마 겨울에만 한 시즌 대회가 열리고 관심도를 꾸준히 끌고 가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스피드 스케이팅이 어떻게 보면 프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그 올림픽 때 열기를 꾸준히 이어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동계라는 특성상 겨울에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일까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로 동계 때 바짝 하는 경기지만 지금 오랫동안 정말 사랑받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 시즌에만 열리는 대회라고 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슈퍼스타 같은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나온다면 그게 또 더 지속되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일단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태능밖에 없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죠.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아지는데도 한계가 있고 쉽게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수 수는 적고 그 안에서 또 특출난 선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좀 낮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스케이트장을 막연하게 더 많이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비용적인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을 거고요. 그게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의 빙상장이라도 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400m 트랙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5,000m, 1000m에서는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우승했던 닐스 반데폴 선수도 나왔고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도 아마 400m 트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꾸준히 훌륭한 성과를 내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스케이트장이 하나라도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리 선수들이 분발해 주는 거 그 방법밖에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종목이. 그리고 인라인 선수들도 실제로 스피드 스케이팅에 관심이 많고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들도 인라인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동계 시즌 때 인라인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잠깐 와서 대회를 한두 번 뛰고 넘어가는 선수들도 꽤 많고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도 하계 시즌에 인라인으로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우리나라에서 꽤 있고요. 인라인을 타던 선수가 빙상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도 그 정도는 있는데 사실 외국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도 보면 메달을 딴 장거리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 인라인 선수 출신이고요. 여름에는 인라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이에요. 인라인에서도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 선수들도 조금 하계 시즌에는 인라인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스케이트 선수들이 그리고 인라인 선수들도 스피드 스케이트에 좀 자꾸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어딘가 어느 단체에서 이건 완전히 픽스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어느 단체에서는 연계를 하고 싶어서 인라인하고 뭐 스피드스케이팅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하고 있는 운동 선수들도 본인이 하고 있는 종목 외에 다른 종목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성과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 전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피드스케이팅하고 인라인하고를 좀 왔다 갔다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 사업에서 어떤 진전이 있으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음 질문은 어떤 아이들이 스피드스케이팅에 잘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쇼트트랙이나 인라인을 하다가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몸싸움 싫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페이스로 그냥 질주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스피드스케이팅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으로 자신이 있다, 끈기 있다, 그렇다면은 스피드스케이팅에 저는 아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학교에서 빙상 수업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빙상 수업을 하다가 조금 두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서 선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수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런 수업이 없는 학교에 있더라도 동계올림픽 특히 대회를 보고 선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처음부터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선수로 성장을 하고 늦어도 초등학교 때 시작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도 갈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스케이트를 시작해서 대회마다 메달을 따고 엘리트 코스를 잘 밟아가는 선수들이면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대학교 진학까지 뭐 큰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고 졸업한 이후에는 어디 스케이트장에 취업을 하거나 해서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도자들이 워낙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스케이트장에 취업하는 게 좀 많이 힘들다고 해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커리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선수 때 잘 해놓는 게 중요하기는 하고요. 근데 꼭 선수 때 올림픽 메달을 따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강사만 될 수 있다면은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큰 지장 없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잘 탄다, 고등학교 때 뭐 국가대표 정도 레벨이다, 아니면 국가대표에 들어갔다 하면은 대부분 대학 진학보다는 실업팀을 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와 실업팀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게 허용이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이제 실업팀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대학만 우선 선택해서, 아무리 잘하는 선수들도 대학만 선택해서 대학교에 진학했다가 대학교 졸업 후에 실업팀에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웬만하면 스케이트 선수들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지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대학교는 다 진학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실업팀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 진학보다는 조금 더 성과가 있어야 실업팀에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업팀에 가는 정도는 글쎄 뭐 대학부에서만의 랭킹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전체로 봤을 때 그 종목에서 꽤 상위권에 가야 실업팀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학년에서 탑이다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하면서 실업팀은 갈 수 있고요, 거의. 그리고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팀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나이를 떠나서 이제 스케이트 업계 전체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 종목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수준까지는 가야 실업팀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올림픽에 간다고 하더라도 올림픽 메달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좀 천지 차이예요. 올림픽에서도 이왕이면 그러니까 금메달이 있는 것과 없는 거, 아니면 금메달은 없더라도 금메달 후보다라는 어떤 확실한 각인이 있는 선수 정도의 레벨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죠. 올림픽에 못 가더라도 올림픽 메달이 없는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별 차이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처럼 운동선수들한테 따박따박 급여를 주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지자체 팀에서 그렇게 선수들한테 급여를 주는 거죠. 운동선수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환경이고, 이 인프라가. 참고로 저는 지자체 팀엔 한 번도 있어 보질 않았어요. 저는 다 기업팀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지자체 팀에서 선수들이 뭐 어떻게 받으면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일반 직장인들의 초봉보다는 그냥 평범한 직장들, 대기업을 뺀 직장보다는 많이 받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국가대표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 정도 초봉이 되겠죠. 초봉이나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팀이 되면 수당도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뭐 올림픽 메달을 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많이 올라가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들의 후원도 받게 되니까, 그거는 후원받고 할 때는 그 지자체에서 받는 연봉의 뭐 몇 배 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올림픽 메달을 딴 선수들은 사실 운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거기까지는 올라가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쵸. 선수들은 그 전까지는 계속 돈을 쓰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거의 돈을 쓴다고 보면 되고, 장비도 다 자비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실업팀에 갔을 때부터 급여를 받고, 실업팀에서 약간의 장비도 지원을 받고, 뭐 그렇게 벌게 되는 거죠, 이제. 대학교 4학년 이후라고 보면 돼요. 23살? 만 23살이 되겠죠, 거의? 그죠? 아예 못 받고 하는 친구들이 외국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꼭 직업이 있어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외국은 심지어 네덜란드도. 그런데 국내에서 메달 딸 정도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시스템이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보셨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 받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글쎄 정확히 내가 지자체 팀을 모르니까, 근데 이건 있지. 못 받는 애들은 4천 정도 받을 거고, 많이 받는 게 아마 거의 맥시멈은 동계 같은 경우는 1억 6천 정도가 될 거고, 뭐 조금 더 받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후원사가 붙어. 그러면은 이제 후원사 마음이지. 그 연봉보단 더 주지, 당연히. 1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레슨비는 평균적으로 80에서 100만 원? 근데 이제 또 그 중에 개인적으로 뭐 어디 트레이닝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못해도 그것도 뭐 50에서 80은 잡아야 될 것 같고, 뭐 마사지도 받고 뭐 훈련 끝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대관을 잡아야 돼서 대관비가 들어가는데, 스피드는 스케이트장은 태능밖에 없어서 대관비는 안 들어가고 이용료인데, 그거는 뭐 얼마 안 하니까 한 달에 한 5, 6만 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장비 1년에 한 번 스케이트 날을 한다. 1년에 뭐 2개 정도 한다고 하면 날이 지금 130에서 150 정도 하니까, 그러면 2개 하면 한 300. 그리고 스케이트 구두를 만약에 맞춰야 된다. 구두는 뭐 한 25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고르면 돼요. 고등학교 때 얼마짜리 구두를? 그때는 사실 저렴했죠. 지금 1000만 원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한 3,000불 정도 했을 거예요. 3,000달러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그게 1000만 원이 된 거니까, 구두값이. 또 국내 거 하면 한 300만 원 원저리에서 아마 될 거고, 스피드. 또 외국 브랜드를 신을 때는 비행기 타고 나가서 맞추고 오고 이래야 되거나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럴 때. 그 갭이 없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 느껴지는 건 없거든요, 크게. 뭐 세계 선수권이든, 물론 그냥 다 좋지, 메달을 땄을 땐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내 커리어에 뭐가 엄청 플러스가 되느냐? 그거는 없다가 하나가 생겼을 때는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데, 하나 이상부터는 사실 크게 플러스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씩만 따면 될 것 같아요. 세계선수권 하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 올림픽 금메달 하나,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계 선수권을 한 3연패 한 선수와 아시안 게임 금메달 하나만 있는 선수의 어떤 삶의 방향은 어떻게 좀 달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시안 게임은 그렇고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10번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그거보다 세계 선수권 금메달 하나 따는 게 나은 것 같고,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 뭐 한 5개 뭐 이렇게 따는 것보다는
그냥 올림픽 금메달 하나 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커리어 쪽으로. 올림픽 동메달이 그럼 세계선수권 금보다 낫다. 아, 그럼요. 저는 그래요. 세계선수권 금메달보다 올림픽 동메달. 그 올림픽이라는 거는 정말 특별해요. 제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모든 게 정말.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릴 때였죠. 대학교 4학년 때니까 그때 이제 어디 소속 팀이 생기기 전에 이제 후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기업팀에 후원을 받는 게 이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돈을 벌게 됐었는데 그때도 항상 생각했던 게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선배들에 대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선수 때 바짝 벌 수는 있지. 근데 이거를 절대 막 어떻게 해프게 쓰거나 이건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항상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뒀을 때 내가 직업이 없어도 좀 걱정 없게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밴쿠버 올림픽 때부터 어떤 후원 스폰으로 하는 그런 큰 금액들은 저는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아예 안 쓰다시피 하고 모으고 오히려 뭐 자산을 사놓는 일들은 했고요.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은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도 지금 팀 이승원을 만들고도 선수가 뭐 몇 명 없어도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쪼들리지 않고 선수들한테 내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이후에 지도자가 돼서 스케이트 코치 분들을 보면서 아주 여유롭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꽤 많아요. 그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지도자로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수 때 못했던 한을 여기서 다 푸는 것 같아요. 본인보다 진짜 훌륭한 선수들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정말 잘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선수 이후에는 사업을 하겠어 라고 해서 전혀 다른 분야에 가서 사업으로 성공하는 선배들도 많이 봤고요.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가장 먼저는 우선 재밌게 타라고 하고 싶어요. 재미를 느끼는지 본인이 이 종목을 정말 좋아하는지 힘든 훈련을 하기 전에 좀 즐기면서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스피드 스케이팅에 대한 뭐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조금 얘기는 해봤지만 사실 모든 것이진 않았겠죠?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좀 질문을 모아봤던 거에 대한 답변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몇 번 더 갖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이 대회 때 보여지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훈련의 과정도 굉장히 그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그 과정을 같이 가는 학부모님의 그런 길도 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양한 질문들 해주시면 또 한번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종목이 아니고 아직 제대로 알려질 기회를 잡지 못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계 시즌 때 반짝 관심을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한 관심이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렇지만 동계 시즌 때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저희 채널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팀 이승훈의 훈련하는 모습도 담을 거고 다른 종목의 선배분들이나 동료들도 초대해서 같이 훈련하고 저도 뭐 인라인에 도전하는 모습이나 다양한 모습을 스피드 스케이팅과 연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재밌게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